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 일단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유시민 작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 사람 사는 세상 재단인가요?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연말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이재명 정부에 대한 먼저 평가를 합니다.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역시 그 대통령은 똑똑해야 돼요. 그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부터 이거 주창 주장했거든요. 똑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안 똑똑한 장관들이 몇이 보여서 그게 문제인 거죠. 작가님께 이어서 그 대선 전에요. 그 알릴레이북스에 이재명 후보가 한번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보셨을 텐데 그때 한번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보복하실 거냐. 지금까지 본인 괴롭힌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자신도 불행하고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지금 내란 청산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거 말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런 법원의 일이나 특검의 일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역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돼, 사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엄청 잘하셨어요. 저는 진짜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을 귀하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 가톨릭 신도신데 주여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으시면 거둬주시오. 이렇게 하다가 안 거둬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잔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가톨릭 성직자가 미사 집전하듯이 그런 태도로 5년간 하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분은 내가 대통령 돼야겠어 이렇게 돼서 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깨놔야 돼요. 권력력 없는 사람을 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사람이 똑똑하다 이거 첫 번째 있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 그 하고 싶었던 분이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무슨 뭐 보고서에 뭐 업무 보고에 뭐 무슨 과학을 가학으로 잘못 뭐 오자 있는 것까지 그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 업무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데서 제일 크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잘 넘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소회를 밝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미묘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문재인이 뭘 잘했냐, 뭐 문재인이 뭘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유시민은 저기 문씨 집안 사람이잖아요. 문씨 집안 책사, 문씨 집안 이방 책사가 이제 유시민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문재인을 뭐 높이 띄워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좀 당연한 얘기니까 그걸 뭐 새삼스럽게 뭐 유시민이 뭐 문바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채널 TV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채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지금 6개월 동안 어려운 고비를 잘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참 똑똑하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권력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찬양조죠. 이 정도면은 유시민 작가가 할 수 있는 뭐 최대의 저는 찬사를 했다라고 봐요. 이렇게 똑똑한 대통령이 있냐. 그러면서
사실 이게 돌려깐 거잖아요, 문재인을. 이게 좀 약간 저는 미묘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재인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직자의 마음으로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다. 이런 평가를 한 거죠. 근데 물론 뭐 지금 이게 명팔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명팔이 안 하면은 뭐 저기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 분위기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이렇게 60% 넘게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앞으로 이제 책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 본인도 이제 명팔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스탠스에 이제 미묘한 변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절하할 수 없는 저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또 이재명 정부 내각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반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어쨌건요, 이게 립 서비스건 뭐건 간에 이재명,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하고 문재인은 하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꼴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냉담한 평가를 했는데 뒤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유시민의 미묘한 스탠스 변화가 있어요. 요 영상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 영상을 또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더 나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4년 중임제가 일반적으로 괜찮은 제도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대선 공약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 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정무수석이며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하시라고, 일을.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조금 미묘한 변화가 있죠.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시민이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 북콘서트였나요?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대해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아니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각을 비난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뒤에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또 꼭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당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 당하고 대통령실 간에 소통을 잘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당이 이제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고 이거는 이제 정무수석이 사실은 역할을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당대표 책임이 크긴 한데 당대표 책임이 크긴 하지만은 정무수석도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나서 자꾸 언론에서 그 대통령실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게 노출이 되고 이런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무수석과 당대표가 역할을 잘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역할을 잘하면은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뭐 평가를 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의 초점은 뭐냐면은 초점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뭔가 문제가 있다 요런 각도로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어요. 당 쪽으로. 당이 뭘 하냐? 한 게 없다. 예. 민주당이 지금 뭐 아무것도 말만 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청래의 책임을 묻는 게 비중이 더 큰 거죠. 당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뭐 비난이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많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맥락을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당이 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를 깐다는 거예요, 지금.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정청래를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계속 까왔으니까 뭐 유시민님 이제 정신 차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정청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조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청래는 이제 문씨 집안 머슴이고 문씨 집안 이제 황태자 후계자는 조국이고 문씨 집안 이방은 유시민이고 이런데 정청래를 갑자기 까기 시작을 하더라.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는 문씨 집안 네 분이 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 문제 아까 개헌 문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좀 고마운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부 그 국정과제 중에 1번이 뭐예요? 국정과제 1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정과제 1번이?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이 뭡니까? 개헌이에요, 개헌. 그 개헌은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신 바대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돼요. 언제 하느냐? 지방선거 때 하기로 했어요.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기로 했어. 근데 정청래가 이게 문조털래들이 짜고 하는 짓인지 정청래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개헌의 기억자도 안 나와요, 지금. 지방선거 6개월이 남았는데 지방선거 때 못하면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는 이제 연임을 하셨으면 좋아요. 연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떠나서 개헌을 해야 연임을 하는 거잖아. 중임제 개헌을 해야 연임 가능한 개헌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헌이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한 중임제로 할지 아니면 연임제로 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개헌 자체를 민주당에서 말도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커녕 개헌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개헌을 못하면은 총선 때 해야 되는데 총선 때는 집권 후반기가 되니까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 각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민주당에서 20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총선 때 개헌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어. 이거는 저는 유시민 작가의 지적이 옳다고 봐요. 유시민이 친문이니까 무조건 싫다. 유시민이 하는 말은 나는 무조건 안 듣는다. 안 들려. 난 몰라. 이러실 게 아니라 맞는 말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건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 유시민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이 도대체 뭘 하느냐. 닦아놓고 정청래 뭐 하냐 이거잖아. 정청래 왜 개헌 얘기 안 하냐. 당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지금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지금 당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해줘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청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청래가 연임할 국민화하고 대권 도전할 국민화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헌이 사실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당에서 지금 끌어내야죠. 정청래 뭐예요 지금? 최고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되건 안 되건 일단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미묘하게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 뭐 유시민이 친명으로 온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문조탈래가 지금 내분이 나는 것 같다. 요걸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청나라가 고립되고 있다 지금.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나라 조나라가 있어요. 문나라 조나라가 있는데 조나라 지금 조국이 얼마 전에 정청래 만나가지고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일이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티격태격했어요. 그리고 일단 조나라하고 청나라하고는 지금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 그 문나라는 어떨까? 문나라도 유시민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제는 정청래를 대놓고 저격을 하는,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는 이런 분위기. 정청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지지자들, 거기 뭐 다 친문들이잖아요. 거기 모인 뭐 몇백 명 모였던데 거기 다 친문들일 거 아니야. 친문들 모아놓고 이제 가스라이팅 시작을 한 거죠. 야, 정청래 이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지금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문바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김어준도 최근에 보면은 정청래 체제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래당은 지금 독자 세력화됐고 청래당은 민주당에서 고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나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씨 집안의 머슴짓이라도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문씨 집안에서도 야, 저 머슴 멍석마리에서 내쳐야 된다. 저놈이 기껏 당대표 만들어줬더니 이젠 대감마님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정청래를 이제 내세워서 바지로 내세워서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그래서 조국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가 전 친문그룹의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정청래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정청래는 이제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고 있다. 뭐 친명 쪽에서는 뭐 이미 학을 뗀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조털도 정청래를 버리고 있다. 그래서 문조털래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제. 문조털과 청래당. 그래서 민주당에 그룹이 이제 세 개가 생긴 거예요. 네. 친명, 친문, 친청. 이렇게 생겼고, 친청은 쥐뿔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쥐뿔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문 쪽도 친명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정청래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정청래는 한마디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